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안하다고 하면 사실 어떤 걸 얘기할까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또 생각되고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사실 불안과 관련해서는 현대사회가 불안하다, 또는 미래가 불안하다, 내 심리가 불안하다, 또는 우리 시대가 불안하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실 듣는 용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는 정신의학적으로 불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고, 또 그 불안을 다루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에 기준한 그런 내용들로 조금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안의 정의는 사실 아주 광범위하고 불유쾌한 기분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불유쾌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광범위하다는 표현은 사실 특정 대상이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뭔가 특정 대상이 없고,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냥 이유 없이도 사실 느낄 수 있는 불유쾌한 감정이나 기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불안과 함께 이제 어떤 신체 감각들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신체 감각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겪는 불안의 그 신체 감각은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또는 어지럽거나, 또는 어떤 위장 증상, 배가 살살 아프다거나, 또는 재어오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 등등이 흔히 겪는 불안과 동반된 신체 감각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뭔가 시야가 뿌얘진다거나, 뭔가 삼킬 수가 없이 목이 재어오는 느낌이 든다거나, 또는 코가 막힌 느낌이 든다거나, 등이 시렵거나,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이런 등등으로 사실 불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많은 신체 감각들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뭔가 달리기, 시합을 앞두고 달리기 그 출발선에 서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그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지를 기다릴 때, 또는 깜짝 놀란 어떤 큰 소리를, 굉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사실 불안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안과 관련된 이제 신체 감각들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어떤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큰 소리가 나거나, 또는 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거나, 산에 갔을 때 벌이 쫓아온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는 도망을 가게 만들고, 또는 뭔가 안 그러면 싸우게 만들고, 이런 등등으로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게 불안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머리가 쭈뼛쓰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런 불안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길 가다 강도를 만났을 때, 산에서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 잡아먹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몸에 일어나는 불안 반응들은 몸에 이제 저절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응급 반응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싸울 수가 있고, 또 도망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신체나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아주 정상적이고 꼭 필요한, 누구나 이제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불안한 것을 이제 좋지 않게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병적인 불안 때문이죠. 병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일도 아닌데, 사실 위협이 되는 또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또는 원인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그런 신체 감각들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불안한 심리적인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실 그런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반응을 느끼는 경우를 이제 병적인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 발작이 그렇습니다. 공황 발작이라는 건 극단의 어떤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인, 신체적인 반응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 사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불안과 관련된 신체 감각이 단순히 뭐 어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질식할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정도의 공포감과 그런 숨을 쉴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 어떻게 미치겠다, 죽겠다 하는 정도의 증상들로 경험되고, 어느 경우는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사실 뭐 기억을 잃거나 사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순서를 맞춰야 하고 또는 뭔가 어떤 공포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 해야 하는 강박과 관련된 이제 강박 증상, 이것도 이제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심하게 쓸데없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상황들이 또는 미래의 어떤 뭐 결과들이 걱정이 돼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게 되는, 또는 그로 인해서 만성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또는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범불안 장애와 관련된 지나친 걱정도 사실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 뭔가 단순한 공포 있죠. 곤충이 무섭다거나 뭔가 그런 거미 공포증 또는 닭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뭐 물을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증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사실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뭔가 남들에 대한 내 어떤 이미지나 또는 평가를 심하게 불안해하는 사회 공포증 또는 흔히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도 병적인 어떤 불안의 한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병적 불안을 보이는 불안장애는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황장애나 사회공포증 이런 정도는 사실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는 있고요. 그 외에도 단순공포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내가 어떤 공포 대상이 무엇인지. 하지만 흔히들 사실 단순공포증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불안장애는 이제 아주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또는 흔히 이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심리적인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인지라는 것이 생각이고 또는 행동, 그러니까 불안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을 다루는 또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어떤 개입을 시도하는 그런 심리치료를 인지행동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 준하는 그런 이해로 불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이론에 따르면 불안은 세 가지 요소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신체 감각입니다. 불안할 때 느끼는 그 신체 감각,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맥박, 뭐 호흡이 곤란하다던가 위장 증상, 두통, 식은땀, 떨림 뭐 등등으로 사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안과 관련해서는 신체 감각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불안과 관련해서는 생각, 사고, 인지입니다. 흔히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환자분들은 뭔가 내가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뭔가 스스로 통제력을 잃을 것도 같고 내 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거나 기절할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재앙적인 그런 염려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사회공포증 또는 사회적 상황의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 남들이 나를 좀 놀릴 것 같고 비웃을 것 같고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이런 불안한 생각들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게 되고, 또는 미래에 어떤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분들은 뭔가 위험한 상황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모든 걸 사실 불안과 관련된 어떤 생각, 사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관련된 세 번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흔히 불안을 느낄 때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심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핸드폰 또는 도움을 청할 어떤 물건들을 가까이 둔다거나 또는 흔히는 사실 불안과 관련된 또는 공포를 일으키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들을 피하거나 그저 이제 도망가려는 궁리를 하게 되는 회피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불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이론에 따른 이제 치료의 방법은 이런 불안의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각각의 어떤 요소들로 좀 분리하고 또는 이런 불안과 관련된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관찰해서 또는 그것들을 각각의 어떤 해결 모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따른 불안의 어떤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 실제 불안을 좀 통제하는데 유용한 어떤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는 어떤 이제 치료자를 통해서 배우고 또는 이걸 몸으로 익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다루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는 사실 신체 감각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호흡과 또는 근육의 어떤 긴장 정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불안과 관련된 신체 감각을 내가 통제하고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요. 흔히 이제 공황 발작을 예로 든다면 공황이 왔을 때 또는 뭔가 질식감이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늘 등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호흡을 하는 그 상태는 사실 이렇게 들이쉬기만 해도 사실 손발이 꼬이고 또는 현기증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상태를 유발하는 이제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질식감이 느껴질 때 이제 대개는 더 심하게 이제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 가호흡이 되고 이런 과호흡 상태가 몸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황을 자주 느끼고 또는 그로 인해 심하게 이제 어떤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편안하게 호흡하고 또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몸을 더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호흡들은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명상의 어떤 기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부터 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또는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는 어떤 몸에 긴장이 많은 이제 분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 호흡 명상 또는 근육과 관련된 그런 어떤 명상의 또는 그런 방법들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술을 배우는 방법들이 사실 신체 감각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네, 두려운 생각 또는 그런 염려, 걱정을 어찌 다루는 것이지요. 이런 두려운 생각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렇게 좀 왜곡됐다는 표현은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치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왜곡된 생각이라고 왜곡된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각각의 이런 왜곡된 사고들을 다루고 이것을 좀 더 도움이 되는 적절한 또는 기능적인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생각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제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를 따져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사실 인지행동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행동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공황장애의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출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공황장애 환자들이 공황 발작을 경험한 어떤 상황들, 어떤 장소를 피하는 그런 공포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상황들이 실제 본인한테 위험하지 않고 또는 그런 상황에 내가 가서도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면 그런 이제 신체 감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주고 또는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본인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아주 낮은 정도의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보다 좀 더 심하고 어려운 상황들까지 이제 노출 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이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제 신체 감각을 다루고 불안한 생각을 공략하고 또는 이런 본인의 불안과 관련된 행동들을 수정하고 하는 치료들이 이제 불안을 다루는 인지 행동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다루면 사실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게 이제 어느 친구한테 길가에서 만난 친구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휙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한테 뭐 화가 났나?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저 친구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는 그런 불안과 우울감이 들죠.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내 감정을 여러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하죠? 다음에 나도 인사 안 할 거야. 또는 저 친구하고 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어떤가요? 만약에 그 친구가 뭔가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니까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상황이 어떨까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갔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친구 어머니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은가 봐. 또는 성적이 나빠서 여러 가지 실망감이 심한가 봐.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친구를 좀 위로하고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뭔가 더 도와줄 게 없을까?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사실 생각을 좀 변화시키고 바꾸는다면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그에 따른 행동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바꾸고 다루는 어떤 접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왜곡된 또는 오류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한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예를 들어 흑백 논리 또는 과잉 일반화, 다 내 탓이야, 모두가 다 잘못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거, 또는 다 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오류들, 또는 독심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제 예언자 같은 그런 생각의 오류들을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스쳐 지나가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생각은 드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들을 잘 관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바꿀 수만 있다면 사실 불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는 사실 좀 미성숙한 생각들이 있고, 또는 반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성숙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분리해서 사실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고라고 한다면 조금 전반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또는 그저 막연한 어떤 느낌, 감정들에 준하는
흔히 이제 불안한 감정들에 준하는 이렇게 판단적인 사고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 버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나 때문일 거야.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미성숙한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미성숙 사고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한 사고로 바꿀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그런 성숙한 사고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심리치료가 인지행동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숙한 사고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이런 일은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생각하고 또는 내가 당장에 이런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숙한 사고일 수가 있겠는데요. 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사실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소년이 지금 캐치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을 놓쳤지요. 공을 놓쳤어요. 근데 A와 같은 경우에 이제 코치가 이거밖에 못해? 뭐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둬, 때려쳐 라고 계속 비난하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코치를 만나면 이런 소년의 그런 기분은 어떨까요? 이 소년은 계속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캐치볼을 향후에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장에는 기합이 들어가서 뭔가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B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뭔가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해주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이제 코치의 모습입니다. 이 소년이 사실 전문 프로 야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도 또는 재미로 취미로 이런 야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 B 코치를 만나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소년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사실 우리 마음에는 A라는 코치와 B라는 코치가 같이 있습니다. 두 명의 코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 코치는 사실 B 코치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못하는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다 하여튼 뭐 안 될 것 같고 이런 A 코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사실 뭔가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뭔가 좀 더 해보는 거지 뭐. 가능성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명확한 건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노력을 해보는 거지 뭐. 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B코치의 얘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또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스리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불안을 다루는 인지행동치료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생각은 사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성숙할 수도 있고 나를 아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왜곡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의 행동에, 생각에 또는 신체 감각에 관찰자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좀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좀 익힌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또는 감정을 바꾸고 또는 그에 적절한 아주 나에게 도움되는 대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몸을 이완시키는 또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훈련들이 사실 자가도움책자라고 하는
것들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소개한 다양한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나의 어떤 불안을 다루는 또는 나의 정신건강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